다음 질문입니다. 이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이기도 했는데 해소가 많이 됐어요. 요거는 제 설명도 같이 붙여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다른 비트코인 레이어2 솔루션이 더 많은 주목을 받는 것 같아 보여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스택스는 장기적으로 다른 비트코인 레이어2 솔루션과 어떻게 경쟁할 계획인가요? 솔직히 스택스 생태계의 주요 참여자들은 탈중앙화에 따른 부담 때문에 작업하거나 언급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한마디로 SEC 눈치 보느라 어려웠습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무니브 알리 박사가 스택스 한국 커뮤니티에 직접 와서 텔레그램에서 AMA를 나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이번 AMA는 다른 AMA와는 다르게 좀 어느 정도 시원한 답변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분의 기대에는 못 미칠 수 있지만 그동안 왜 좀 마케팅이 답답했는지,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제시해주고 있어서 그런 점을 좀 포커스 하셔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느끼셨을 수 있겠지만 저도 스택스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글을 트위터에도 작성하고 했었는데, 저는 이번 AMA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스택스 한 번 더 믿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럼 AMA 내용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가오는 2025년에는 꼭 성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무닙의 자기소개가 있었습니다. 스택스는 1대1 비트코인 자산인 SBTC를 통해 비트코인 자본을 디파이와 실용적인 유즈 케이스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BTC, SBTC를 10억 명에게 보급하고 비트코인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가 좀 중요해요. 스택스는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최초로 SEC 인증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SEC의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독립 조직들이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탈중앙화에는 몇 가지 과제도 따르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게 오늘 AMA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뒤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듣고 올해 초부터 이런 탈중앙화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워크스트림을 구축했습니다. 2024년에는 나카모토 페스트블록과 SBTC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기반과 제품이 준비된 것입니다. 현재 스택스는 성장 모멘텀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SEC 인증을 받은 이력, 그리고 미국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은 모두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핵심 기술 인프라 작업이 우선되어야 했고 이제는 엄청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상당한 자금 규모를 갖고 있는 두 개의 비미국 법인을 설립했으며 마케팅과 커뮤니티를 위한 로드맵 업데이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택스가 제품과 기술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진화할 때입니다. 라는 내용이 이번 AMA의 핵심이. 한번 하나씩 유저들의 질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 AMA를 많은 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해주셔서 질문 하나하나가 수준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스택스 생태계는 다른 생태계들에 비해 신규 유저 유치 매력도가 떨어져 보입니다. D앱의 수가 부족하기도 하고 D앱 자체의 특성이 있기보다는 SBTC의 반사이익에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단순히 포인트를 미끼로 유저들을 붙잡아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인트마저도 TG 타이밍을 놓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존 유저들은 포인트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많이 돼 있고 새로 진입할 유저들도 이미 포인트가 너무 많이 풀렸어 라고 생각해서 진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죠. 이래서 재단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아마 스택스 생태계에서 거의 1년 동안 파밍을 하신 여러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할 문제일 거예요. 이에 무닙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주요 D앱들은 특정 TBL 마일스톤에 도달하면 TGE를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SBTC 출시 이후 이러한 앱들의 TBL 성장을 위한 여러 디파이 성장 이니셔티브와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이러한 영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요 앱들이 TVL이나 자체 목표를 달성하면서 TG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담당자도 뽑았고 주요 개발자들과 매주 때로는 매일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파트너십과 자본 배치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장의 필수적인 워크스트림 중 하나로 확인되었으며 생태계에서도 최우선순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TG나 생태계 포인트만 너무 많은 거 중요한 문제인 거 잘 알고 있고 우리도 이걸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라는 답변이죠.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셨을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롱텀 홀더로서 스택스 생태계의 아쉬운 점은 부족한 마케팅과 커뮤니티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재단의 마케팅 노력은 유저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에 문입이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이렇게 답변해줬어요. 우리가 SEC 인증을 받을 만큼 탈중앙화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솔직히 스택스 생태계의 주요 참여자들은 탈중앙화에 따른 부담 때문에 작업하거나 언급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한마디로 SEC 눈치 보느라 어려웠습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되었습니다. 미국 재단이 아니라 아시아 재단과 같은 새로운 법인이 탄생하면서 그들은 다른 법률을 준수하면 되고 또 SEC의 서한을 통해서 스택스가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확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SEC도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임을 확인했고 특히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스택스를 비롯한 미국 기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세제 혜택도 주고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하면서 예전에 눈치 봤던 스탠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미국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이전에는 미국에서 할 수 없었던 마케팅이나 자본시장 참여, KOL 협력 등과 같은 마케팅도 할 수 있고 마케팅 전략도 재정비할 거고 커뮤니티 소통과 참여도 재정비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비트코인 레이어 2 개발자 커뮤니티이다. 핵심 제품도 모두 출시되었다. 이제 2025년에는 마케팅과 성장에 모든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작년에는 기술적 측면에만 신경 썼다면 이제는 마케팅과 성장에 개인적으로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유저들이 듣고 싶어하던 대답이었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나카모토랑 SBTC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스택스 가격은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저들은 자조적인 댓글을 달기도 하지만 스택스를 포기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는 비트코인 레이어 2로서 스택스의 비전과 기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커뮤니티 역시 이러한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에 관한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문희부는 결국 이런 질문은 시장 모멘텀에 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켓 컨디션에 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저에게도 그리고 스택스로 구축하고 있는 다른 빌더들이나 유저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분명히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분명히 배운 것은 암호화폐가 기술적인 것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마케팅과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참고로 무니보와 관련 엔티티들은 최근 스택스에 대한 포지션을 늘렸고 더 샀다는 말이겠죠. 이는 생태계에 대한 저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21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가 구축한 것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케팅과 성장 파트너십이 가장 많은 관심이 필요한 영역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태계 자원과 리더들이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비록 아무도 가격을 통제할 순 없지만 스택스는 여전히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비트코인 시장을 개방하는 선도적인 비트코인 레이어 2로 남아있습니다.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며 우리는 비트코인을 10억 명에게 가져다주고 비트코인 레이어 2의 진정한 잠재력을 끌어오는데 힘쓰겠다라고 하고 있죠. 다음 질문입니다. 이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이기도 했는데 해소가 많이 됐어요. 요거는 제 설명도 같이 붙여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다른 비트코인 레이어 2 솔루션이 더 많은 주목을 받는 것 같아 보여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스택스는 장기적으로 다른 비트코인 레이어 2 솔루션과 어떻게 경쟁할 계획인가요? 문희부는 이에 대해 비트코인 레이어 2가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세 가지 요소라고 생각했대요. 첫 번째는 리테일 유저, 기관 또는 그 이상을 위한 상업적으로 준비된 기술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비트코인 레이어 2 최고의 블루칩으로서의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시장이 불마켓일 때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점에 두고 있었대요. 그리고 비트코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경쟁자들을 살펴보면 자주 언급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VM을 기반으로 한 레이어 2에서 레이어 2로 안전한 브리징을 초점을 맞춘 R&D 프로젝트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멀린이나 비트레이어, 밥 등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바빌론의 POS, 비트코인 스테이킹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들, 이 두 가지가 경쟁 상대일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이에 대한 문희부의 답변이 재밌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핵심 영역을 최고의 비트코인 레이어 2가 통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택스가 여전히 시장 선도자의 위치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신속하게 로드맵을 재구성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스택스에 통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상당한 자본과 유통 파트너를 보유한 블루칩 프로젝트들은 이러한 변화를 만들 수 있지만 우리보다 작거나 시간이 적게 된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극복해온 과제들을 극복하기도 힘들 거다. 우리는 오랜 시간 프로젝트가 건재함을 증명해 왔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비트코인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라는 대답을 했는데요. 전 이 대답이 이번 AMA에서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저도 얘네들, 특히 바빌론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스택스가 메인 비트코인 레이어 2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으면 오히려 그 기술들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 시장을 잡아 나간다면 시장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는 부분에서 저는 많은 힌트를 얻었는데요. 어쩌면 신규 비트코인 레이어, 신흥 비트코인 레이어 2들을 보는 것보다 그냥 대장 비트코인 레이어 2, 마치 주식도 전체 시가총액 1등 주식에만 투자하는 전략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재지 말고 그냥 누가 봐도 시장에서 1등인 비트코인 레이어 2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면 이런 건 따라오겠다라는 관점을 저한테 제시해줬던 답변이라서 큰 주목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런 거 해주세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업비트와 협력해서 업비트에서 스테이킹을 구축해주세요. 그래서 업비트 유저들이 안 그래도 스택스 많은데 이거 스택스 스테이킹 하면 물량도 줄고 POS로 비트코인 일드도 받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스택스 ETF를 신청해주세요. 그런데 비트코인 스테이킹 보상을 함께 해주세요. 스택스가 미국 코인이라는 걸 유저들한테 알려주세요. 생태계 디파이를 활성화해주세요. 네이티브 USDT나 USDC를 도입해주세요. SBTC 유동화 스테이킹 프로토콜을 개발해주세요. 등등 제가 하고 싶은 말들, 이 생태계에서 오랜 기간 해줬으면 하는 말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문입은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ETF, 미국 프로젝트로서의 인정과 같은 많은 부분에 대한 작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력 파트너가 뉴스를 공개하기로 했을 때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능한 빨리 이러한 소식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죠. 분명히 스택스도 내부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무니브 알리가 AI 비트코인 혁명이 스택스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트윗을 올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는 질문에 스택스에서 지금 비트코인 기반 AI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있다. SBTC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비트코인을 쓰고 싶으면 스택스에 와서 AI 프로젝트를 구축할 수 있다. 라는 AI 내러티브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스택스 토크노믹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택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택스를 스태킹하면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죠. 스택스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네트워크가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서 사용하는 가스비가 증가할수록 비트코인 보상률이 비례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8번 질문과 이어지는데요. 5에서 10년 후 스택스는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 문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게 가장 원론적인 대답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는 최소한 하나의 정말 좋은 레이어2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좋다는 것은 솔라나처럼 빠르고 가스 수수료가 저렴하고 유동성이나 라우팅 문제가 없는 레이어2를 의미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사람들이 엄청 칭찬하긴 하지만 사실은 $10,000 정도도 안전하게 보내기 힘든 솔루션입니다. 따라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그렇게 좋은 솔루션은 아닌 것 같고 비트코인을 프로그래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시장에 매우 큰 기회가 있습니다. 스택스 SBTC는 빠르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완전히 프로그래밍 가능합니다. 이는 진정한 비트코인 디파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앞으로 5에서 10년에 거쳐 스택스가 전 세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기본 레이어가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죠. 저도 원래는 한 2025년쯤이면 이런 미래가 펼쳐져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현재도 약간은 미뤄진 상황이네요.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너 모니터링 및 지갑 관련 트래킹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질문에는요. 아마 이러한 도구들이 몇 달 동안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라는 답변을 했고요. 그 전에 이 staking-tracker.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얘네가 그런 거 진짜 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이트를 참고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POX 구조가 위험하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스택스의 POX 메커니즘은 계속 잘 작동해왔고 낙하우트 이후로 훨씬 더 개선되었다. 아직까지는 별도의 개입 없이도 네트워크와 스태킹 구조는 잘 작동해왔다 라는 짧은 답변으로 마무리했고요. 다음 질문은 SBTC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SBTC가 프로그래밍 가능하고 빠르고 저렴한 BTC로서
궁극적으로는 웹사이트나 앱 결제까지 통합하게끔 하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스택스가 취해야 될 마케팅 전략이나 스택스 D앱 생태계에 대한 재단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미국의 규제도 변화했고 SEC로부터 클리어런스 레터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활발히 활동하겠다라는 답변을 했고, 다음으로는 스택스 기반으로 게임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기본적인 수준의 게임은 스택스 네트워크에서 직접 가동할 수 있지만 좀 복잡한 게임은 스택스에서 개발한 기술인 서브넷을 활용하여 일종의 스택스의 레이어 2를 구축하고 거기서 SBTC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 스택스 서브넷은 아발란체 서브넷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비트코인의 해시파워와 SBTC를 자본으로 사용합니다. 서브넷은 아직 개발 진행 중이고 내년 정도의 로드맵에서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로빈후드 리스팅 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로빈후드의 통합을 위해서는 파이어블록이 먼저 스택스를 지원해야 된다. 스택스 내부적으로도 노력하고 있지만 커뮤니티가 지원을 우선시하도록 목소리를 내주면 도움이 되겠다. 라는 답변으로 오늘의 AMA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AMA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비트코인 레이어 2로서의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나서 나중에 다른 생태계에서 유행하는 모델들은 유행하거나 실용적인 모델들은 스택스에 입히면 된다는 점, 그리고 재단에서도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 이번 AMA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좀 답답하게 플레이했던 이유가 SEC의 눈치를 보느라 라는 점이 밝혀진 것이 좀 어느 정도 저희의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AMA 이후에 스택스가 미국에서도 잘 언급이 안 된다. 저는 이번 AMA 이후에 스택스가 기존에는 마케팅 안 하고 기술 중심, 내부 중심이었다면 본격적으로 이제는 외부 확장을 노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돼서 좀 기뻤던 마음이 있고요. 물론 지금 모두가 힘든 시점이지만 이왕 지금까지 비트코인 레이어 2의 활성화를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조금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ETF, 미국 프로젝트로서의 인정과 같은 여러 작업 등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 이런 부분도 기다리다 보면 성과가 나오긴 하겠죠. 스택스는 하는 게 좀 느리긴 하지만 항상 했던 말은 지켜오는 프로젝트였으니.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